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여의도가 떨고 있습니다. 10월 13일 밤 12시 바로 내일인데요. 20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기한입니다. 현재까지 24명의 의원들이 기소된 상황이고요. 이미 입건된 현역 의원만 모두 104명에 달합니다. 검찰이 막판까지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내일까지 추가 기소도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그 규모가 굉장히 클 걸로 관측되는 가운데 내일이 지나면 숨죽이고 있던 의원들이 목소리를 키울 수가 있어서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미칠 파장도 주목이 됩니다. 잠시 후에 새 남자의 정치수다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조금 전 우리 PD의 소식을 들으니까요. 27명이라고도 하고요. 또 28명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군요. 이게 매일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시작하겠습니다.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그리고 시사저널 소종섭 전 편집국장 두 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돼 있어서 내일이 이제 디데이가 된 건데요. 자, 20여 명의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자, 검찰이 막판 스포트를 하고 있는데 추가 기소 가능성. 소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추가 기소 가능성이 많죠. 내일 아마 한 10명 정도까지 추가 기소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에는 28명이거든요. 네네. 기소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11명씩, 네.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 이렇게 되는데 내일 한 10명 정도 더 된다고 치면은 35명에서 38명. 이 정도면은 18대나 19대보다 숫자가 많은 거거든요. 네네. 18대 때는 34명, 19대 때는 30명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친다면은 원래 이번에 총선 직후에 그런 얘기를 저희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번이 네.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맞아요. 내년 재보궐선거 때가 미니 총선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내일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35명을 넘어가는 숫자의 현역 의원들이 기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면요. 내년 4월 12일이 지금 재보선 예정일인데 대선을 앞두고 또 정치적인 기류를 한번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이 계기가 되겠군요. 핵심은 그거죠. 네. 자,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사실 국감 끝나고부터는 이제 예산안 통과라는 큰 고비가 하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고 봐야 하고 내년 대선 초반 분위기 특히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의 피크를 막 지난 시점일 텐데 네. 대선 본격적인 아직 후보는 선출 안 됐을 때입니다만 그렇죠. 각 당의 영향력 또는 표심을 타겟팅할 수 있는 분명한 바로미터는 될 거고 요번 4.13 총선 끝나자마자 100건이 넘었다. 입건하는 거 그 얘기 나왔어요. 네, 네. 4년 전인 19대 총선 마치고는 입건이 79명, 그러니까 80건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104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약 25%가량 늘어난 거죠. 입건 자체가. 많이 늘은 거네요. 이게 꼭 산술 비례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문제 삼은 샘플 자체가 한 25% 늘어났으니까 기소도 상당히 늘어날 것은 불을 모두 빤하고 네. 지금 현재는 당별로 오늘까지로 보면은 묘하게 안배가 돼 있는 듯해요. 11대 11 네 둘. 내일 누구를 넣느냐인데 사실 이게 고무줄까지는 아니지만 저울에 딱 달아서 600g에 미달하면 쇠고기 한 근이 아니고 네.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도 사람의 있고. 판단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기소가 돼서 법정에 들어가면 양형 국면에 들어갔을 때 본인과 선거 회계 책임자 그다음에 배우자 운동원에 따라서 다들 적용하는 룰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네. 100만 원, 80만 원 요 사이로 면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꼭 역시 핵심은
어느 당에 누구가 얼마만큼 편파적이냐 이런 것 하나와 내년 대선에 미리 보는 것, 게다가 여기에 만약 개헌 이슈까지 들어간다면 굉장히 커질 공산이 크죠. 이게 지금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기소가 되는 사람들은 내년 4월 12일 날 그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건 3월 13일까지 판결이 끝나야 됩니다. 대법 판결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빠르게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법원에서 그런 얘기는 했죠. 1심 2개월 안에 하고 2심도 2개월 안에 하는 것을 권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지금 법적으로 본다면 1심을 6개월 안에만 끝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직후에 이제 기소된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제 오늘 사이에 아니면 최근에 기소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12일 재보궐선거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재판이 길어지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년 대선 때 같이 치르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대선의 흐름에 따라서 그야말로 정말 의원직 배지를 또 줍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죠. 대선의 흐름에서 특정 후보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면 아무래도 이제 그 표가 쭉 갈 테니까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내년 4월 12일 날 재보궐선거의 규모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좀 흥미진진한 것이요. 내일 자정 이 선거 그 시효 마감을 선거법에 대한 이제 이 시효 마감을 놓고요.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최경환 윤상현 의원 그리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혐의 없음. 무혐의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무슨 사안이었더라. 시간이 워낙 빠르게 흘러가니까 그래도 이 녹취록 그랬죠. 파장이 컸잖아요. 그때 많은 평론가분들 전문가분들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회 전 의원더러 거기 나오지 마. 응? 그런 얘기였죠. 지역구로 옮기라는 얘기였죠. 협박성 발언도 막 있고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이. 서청원 의원 이제 편하게 공천하려고. 그분의 뜻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분의 뜻. 그분이 어디겠어요. 빤하죠. 김성회 당시에 후보가 확인하잖아요. 정말 그분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그 주먹도 꿰쓰기로 유명한 괄괄한 그 양반이 고개를 숙일 정도의 그분이면 제가 꼭 코 꼬집어 말씀드리지 않아도 청취자분들 다 눈치채실 텐데 그것도 오늘 딱 오후 늦게 무혐의 뭐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공평성 그리고 공정성의 시비가 제기됐죠. 야당들에서. 이게 협박이 아니면 뭐가 협박이란 말이냐 그랬는데 검찰의 얘기는 그 당 내에서 자기들 자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뭐 공천을 조작한 건 아니다라고. 사실 이거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뭐 검찰이 그렇게 말하는데 쌍심지켜면서 논리적 이유로 1, 2, 3 돼가면서 이건 이렇다라고 하기에도 팩트가 사실 별로 없고 그러니까 관점의 문제인데 저는 검찰이 뭔가 정치적 판정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이의는 충분히 제기될 만하고요. 어쨌거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핵심적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썩 노른자는 오늘 미리 뺐어요. 그리고 내일 몇 명 검찰이 더 넣을지는 모르지만 이거 가지고 시비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 내려버린 것은 일단 뭐 법적인 효력은 분명한 것이니까 앞으로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법적 시비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봐야죠. 오늘의 속보 이 무혐의 소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에 보면 어쨌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선거의 자료를 이렇게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5년 이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겠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사실 이 사안은 협박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이거 협박으로 기소하겠다 하면 할 수도 있고 협박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 안 한다라고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오늘 검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조언이었다. 그리고 이제 현기환 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직권남용 관련된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설명을 네. 했거든요. 근데 표현의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김성회 전 의원이 전화를 받은 당사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전화 받으면서 나는 전혀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뭐 당사자 전화 받은 당사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것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뭐 지금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 하면은 뭐 현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고 네.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일 마지막 날에 앞서서 오늘 정도 무혐의 처분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반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는 글쎄요. 저도 그 당시에 그랬지만은 저런 정도면은 그 당시 윤상현 의원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듣기에 따라 되게 굉장한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건데 네. 어쨌건 검찰이 오늘 뭐 그렇게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김성회 의원이 당시 상황을 빨리 잊었나 봐요. 어제 당사자 진술이 협박이라고 안 느꼈다. 그리고 또 뭐 주장 우기기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권력의 촉각이 네. 대단히 예민한 거죠.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야당의 반발이에요. 자, 우상호 원내대표 최고회의에서 이건 이제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최근 여야에 대한 기소 상황을 보면 기계적 형평성조차 맞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더민주를 기소하고 있다. 검찰에 의한 야당 보복성 기소가 아니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조금 우회적으로 이제 끝을 네. 흐렸지만 결국 사실 검찰이 정치인 수사할 때마다 여든 야든 이게 탄압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의원님은 어떻게 해요? 이 우 원내대표 얘기에 좀 동의하세요? 검찰에 의한 야당 보복성 기소가 아니냐고 주장할 가능성이 네, 있다. 어려워요. 네, 무슨 저는 저 외교관의 발언인 줄 알았어요. 네. 아주 영어로 말하면 무슨 뭐 완곡어법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가능성이 없는 것은 별로 없고요. 해가 서쪽에서 뜰 가능성은 확실히 없죠. 그런 거 빼고는 가능성은 다 있는 건데 네. 뭐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왜 검찰이 지금 정치적 수사하느냐? 왜 검찰이 정치하느냐? 근데 요즘 검찰 입장이 아주 궁색하고 곤궁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동시에 펼쳐지고 한두 있죠. 건 터진 게 아니고 네. 검찰 신뢰나 위상,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이 더 내려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검찰도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오는 것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 내일 어느 당에 누구를 넣느냐. 이를테면 추미애 대표 또 이제 가능성은 현재 있긴 네네. 있거든요. 네. 패배한 상대 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다 뭐 이런 거 했으니까 허위사실 유포가 사실일로 입증이 되면 그건 상당히 큰 당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고 야당에서는 지금 이 정도밖에는 어떻게 반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사정기관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5대 기관, 국세청, 검찰 등등등 하는 이유가 한 번 내린 법적 결정에 대해서 네. 제오이나 뭘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버리면 일단 그걸로 끝이죠. 네. 더군다나 이건 기한도 아주 촉박해 있는 사안이어서 다만 검찰의 중립성이 현저히 의심받을 때는 짧게는 이득일지 모르나 길게는 소탐대실이다. 왜? 내년 대선을 두고 채곡 쌓여서 감점 포인트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네. 그래서 정치 공방의 소재로. 항상 보면 계속. 5년마다 네. 여든 야든 대선 국면에서는요. 검찰 개혁은 항상 공약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선거에서는 아마 이게 항상 사실 경제가 주요 이슈가 아닌 대선이 없었거든요. 네. 항상 그래요. 노무현 말기 이명박 박근혜 항상 문제는 경제였어요. 네네. 그만큼 우리 경제가 나쁘다는 뜻이기도 했고 체감할 수 있는 경제가 우선이니까. 그런데 최근에 터진 법조비리 특히 검찰에서의 난맥상 이런 네. 것 때문에 내년에서는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적어도 베스트 3 안에 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내일 자정 말이에요. 네. 만료. 그런데 지금 살짝 이 의원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자, 야당으로 넘어가서 추미애 대표 말이죠. 지금 추미애 대표도 이 총선 때 광진을이었는데 이 새누리당 후보는 정준길 후보였습니다. 네. 추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배포한 선거 공보물 내용과 후보자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 등의
허위 사실이 있다. 이게 고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한번 다시 복기시켜 주시면. 일단 잠깐 그거에 앞서서 네네. 저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적절치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않다. 원내대표가 발언을 할 때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네네. 하나의 막연한 가능성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여든 야든 그렇게 발언해버리면 이게 어떤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6대 국회 시 법원 행정처장에게 서울 동부지법이나 동부지검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이렇게 썼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른바 검찰이 지금 보는 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인데 네. 이 법원 행정처장한테서 이런 존치 약속을 추미애 의원이 받아냈느냐. 이게 이제 공보물에도 이렇게 썼고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지금 걸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네, 그걸로 해서 이제 기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원 행정처장에게 당시에 이제 추미애 의원이 얻어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 사실관계는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서 어떤 밝혀내야 될 텐데 일단 검찰로서는 이게 존치 약속을 받아내지 않았는데 마치 받아낸 것처럼 공보물에 썼고 기자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을 추미애 의원이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두 가지 가능성 중에 뭐예요? 팩트가 완전히 아닌 거예요? 아니면은 존치 약속을 얻어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추미애 대표 쪽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고 안 했는데 필요하면 무고라도 다시 정진고소를 할 수도 있다. 후보한테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사실관계를 존치 약속을 과연 받아냈는지 아니면 안 받아내고서도 그냥 존치 약속을 받아냈다고 기록한 건지 이건 뭐 좀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이런 게 왕왕 터지거든요. 네네. 자신의 재임 중 임기 중 치적상으로 뭐 세금 얼마를 유치했느니 뭘 존치 약속을 받아냈느니 그때 당시 내가 의원을 하고 있을 때 동부지원 법원 행정처장하고 통화를 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런 뉘앙스로 답변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걸 누가 채록을 해놓지 않는 한 국회 속기록이나 이렇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공문서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 한은 나는 그런 뉘앙스로 들었다. 몇 년 전에 당시 법원 행정처장을 찾아서 귀하 그때 이렇게 약속을 했느냐. 그때 우리가 뭐 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애매해져 버려요. 그런데 공보물에서 왕왕 있습니다. 자, 요거 이 시간이 이제 3부가 끝나가고 있어서 30초씩 답변 여쭤보면요. 이 공소시효가 6개월인 거. 소 국장님 적절하다고 보세요? 6개월이 너무 짧죠. 일단 뭐 6개월로 정한 게 누가 정한 겁니까? 이거 국회의원들이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하면서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하지 않았겠죠. 기본적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실 뭐 이렇게 제보 같은 걸 하고 상대방이든 누구든 이렇게 하고 수사를 해서 뭘 밝혀내기에는 너무 좀 짧은 기간이 아닌가. 조금 저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네, 시간 협조해드려야죠. 짧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가 제 스스로 제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짧을수록 현직 의원들에겐 좋겠죠. 야, 이거 앞으로 3개월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더 늘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오늘도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 토론하고 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